이깁니다. 이기자 코로나19. 코로나19에 대한 모든 거 낱낱이 파헤쳐줄 분들입니다. 코로나19계 리차드 기어 중앙대학교 약학과 서울대 교수님, 과학전문 코로나 전문기자 강양구 기자, 또 이 시간 저와 함께 진행할 분이죠. TBS의 간판 드는 아나운서 최지훈 아나운서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서울대 교수님이 2020년 작년 말에 저희가 했던 허리케인 어워즈 영예의 TMT상 받으셨잖아요. 말이 하도 많으셔가지고 투머치 토커상. 그 비대면으로 했는데 트로피는 찾아가셨어요? 아, 오늘 찾아가야죠. 오늘 찾아갈 네, 거예요? 기필코 찾아갈 겁니다. 그저 최진 아나운서도 네. 상 받았잖아요. 어떤 상이요? 저는 안 받았는데? 왜 안 받아요? 국민 밉상 진상 이관왕을 했잖아. 아, 진짜. 트로피는 안 만들어졌지만. 아, 강양구 기자는 왜 상을 못 받았지? 아, 저는 처음에는 오라 그래서 시간도 비워놨는데 갑자기 또 오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누가요? 해당 사항 없다고. 누가? 그냥 작가님이 저한테 전달만 받았어요. 김경래 PD 얘기겠죠. 작가가 그런 게 아니라 김경래 네. PD가 그렇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강양구 기자가 또 TBS 직원이고 그래서 이제 예산 절감 차원 TBS 착한 회사니까 이해하세요. 아니 그런데 최지원 네. 아나운서는 상이 이관왕이잖아요. 그거 어떻게 제 거 가지실래요? 밉상 진상 넘겨드릴게요. 가져가셔도 돼요. 아니, 거부하겠습니다. 네. 트로피 같은 거 없어. 자, 본격적으로 코로나19 얘기 한번 해볼 텐데요.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50원의 유료 문자 샵에 0951이고요. TBS 앱 이용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870명입니다. 이 사흘 연속 1000명 아래인데 3차 대유행 정점 지났다고 봐야 할까요? 두 분 어떻게 보시는지 설 교수님부터요. 네,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제 어제는 700명대가 나왔는데 어제보다 한 100명 이상이 더 나왔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은 다시 약간 더 늘었습니다. 어제보다. 그렇기 때문에 800 예전에 비해서는 줄어든 건 맞지만 계속 약간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정부에서 한 거리두기 효과라기보다는 지난 연휴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연말에 연초에 설 연휴. 그렇습니다. 아니, 양력 설 연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대인 간 접촉, 그러니까 출근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대인 간 접촉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정부의 거리두기 효과 플러스 방금 그 요인까지 합쳐져서 조금 변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출근을 본격적으로 한 데다가 날씨가 추워져서 이렇게 대인 접촉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출근에 의한 효과는 다음 주 수목금토에 나타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당장 이렇게 줄어든 것이 방역 효과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좀 더 진중하게 지켜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강양 기자는 어떻게 봅니까? 사실은 이제 유행 정점이 지났다라는 표현 자체가 사실 문제가 있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은 정점은 상황이 모두가 지나간 다음에서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상황에서 지금이 정점이구나를 알면 주식 투자에 모두가 다 성공을 하겠죠. 그렇죠. 돈 못 버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겠죠. 네, 저는 못 벌고 있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 정점이다 정점이 아니다를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하고 또 보수적이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저도 다음 주 상황까지 지켜봐야 지금 상황에 진짜 정부가 발표한 대로 완만하게 감소하는 추세인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감소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상황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근데 그런 그 와중에 내일부터 또 헬스장 같은 실내 체육 시설에 대한 셧다운이 풀립니다. 오늘 발표가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수님은? 이것도 저는 걱정이 많습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정부가 방역과 관련해서 이제 소상공인 또는 이 자영업자분들에게 이 행정 여러 가지 조치를 하면서 좀 균형점을 잃은 형평성을 잃은 그런 조치가 시행이 됐잖아요. 어디는 그러다 되고 보니까 어디는 안 되고. 그렇습니다. 네. 어디는 예. 되고 어디는 안 되고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게 거부 움직임도 생기고 반발하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발이 커지니까 어떤 특정 업소 하시는 분들에서 반발이 커지니까 당국에서 전격 또 특정 시설은 허용을 해줬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가능성이 많으냐 하면은 불만이 있다고 생각되는 또는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의견 표출이 그냥 계속 일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또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준다. 또 이렇게 반발을 하거나
의견 표명을 적극적으로 하는 데는 또 해준다.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나쁜 선례를 만드는 현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이 바이러스의 여러 가지 면을 잘 고려를 해서 형평성과 방역에 맞는 조치가 나왔어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그게 안 나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지금 문제가 되면서 이 문제가 해결되기보다는 앞으로 증폭이 될 가능성이 많고 가장 어려운 시기라고 하는 이 겨울 요인이 앞으로 석 달 정도나 더 남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점에서 좋지 않은 선례고 있어서는 안 된 일인데 벌어지고 말았다. 이런 점에서 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이런 말씀 더 붙여드립니다. 석 달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4월까지 보고 계신 거예요? 그 우리가 이제 보통 요즘에 뭐 꽃샘 추위라든지 예.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은 5월 정도는 되어야 꽃 피는 5월이 되어야 조금 따뜻해지면서 실외 생활이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따뜻해지는 건 이제 5월 초쯤 되면 따뜻해지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1, 2, 3, 4 앞으로 넉 달 만으로 그렇습니다. 조심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이제 백신도 있을 수 있고 네. 이제 중요한 건 백신인데요. 거기에다가 일부 치료제까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때 되면은 우리가 상당한 어떤 숨통이 튑 것 같은데 예. 그때까지는 이 굉장히 어려운 터널 견뎌야 되는 터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그 변이 바이러스 있잖아요. 그게 언론에서 이제 계속 얘기를 하고 오늘도 정부에서 영국에서 오는 비행기 입국자를 또 막겠다 연장해서 이런 얘기 발표했단 말이에요. 지역 감염으로 이게 더 빨리 전파가 되는 거 아니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변이 바이러스는 어떻습니까? 네, 이제 현재까지 15명이 지금 확진받은 분들 중에서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네. 방역당국 발표에 따르면 근데 그분들이 대부분 다 이 영국에서 들어오신 분들과 그리고 자가격리 과정에서 접촉한 가족들이에요. 그런데 지난 1년간 특히 이제 4월, 5월 이후로 해외 입국 조치가 해외 입국에 대한 방역 관리가 강화되면서 해외 입국을 통해서 지역 사회에 바이러스가 무차별 전파된 사례는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영국이나 혹은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 환자를 통해서 지역 사회에 이런 변이 바이러스가 무차별로 확대될 일은 사실은 좀 드물다. 그러니까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 언론에서 이제 국내외 언론에서 이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를 굉장히 자극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변이 바이러스가 이제 명확하게 기존에 그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코로나19의 지금 유행을 주도하고 있는 바이러스와 비교했을 때 전파력이 굉장히 높다든지 아니면은 뭐 독성이 훨씬 더 강화되었다든지 하는 명확한 증거는 아직까지는 논쟁 중입니다. 아, 논쟁이에요? 아니 네. 영국발 바이러스는 뭐 70% 1.7배 빠르다. 전파 전파력이. 속도가. 네,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유행하고 있는 GH형 바이러스가 이미 2, 3월에 유행했던 S형, V형 바이러스에 비해서 전파력이 굉장히 높은 바이러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뭐 특별하게 어쨌든 우리가 거리두기를 잘하고 마스크 착용을 잘하면 또 막아본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파력이 일시적으로 높아졌다라고 하는 부분적인 과학 연구가 그 바이러스가 굉장히 무섭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왜 문제가 되냐면 그쪽은 우리가 그냥 얼핏 뉴스를 보기에도 굉장히 방역 상황이 좋지 않잖아요. 네네. 환자들이 막 하루에도 수만 명씩 생기고 5만 6만 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일부 이제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났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사람들에게 심리적인 압박감을 줄 수 있지만은 우리나라에 계시는 시민들이 변이 바이러스를 이렇게 많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설사 교수님 변이 네. 바이러스가 좀 속도가 빨라서 뭐 그 기존에 그런 어떤 연구가 나와 있진 않지만 속도가 빨라서 많이 퍼져 있다고 해도 우리가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건가요? 네, 걱정을 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우선 예. 하나는 기존의 GH형이라고 우리나라에서 거의 90에서 100% 지금 유행하고 있는 주류형이 1.7배 되는 게 들어온다고 해도 주류형은 이미 예를 들면은 100 위치에 가 있고 새로 들어오는 거는 1 위치에 있는데 1 위치가 100배 빠른 것도 아니고 고작 1.7배가 빠른 건데 이게 언제 확산이 되어가지고 지금 100을 따라잡겠느냐는 거예요. 주류형이 된다고 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요? 거기다가 해외 입국자들은 다 우리나라에서 자가격리 조치라든지 다양한 조치를 하고 있어서 관계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확산되어서 주류가 된다고 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영국이나 남아공발 변이에 대해서는 뭐 일만큼 걱정하실 필요도 없다 이 네,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백신 얘기를 좀 해보자고요.
3145님께서 이런 질문. 한국은 언제쯤 백신 접종 실시합니까? 뭐 당국에서 발표는 2월 말이나 그때부터 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 지금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대로라면 2월 말부터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1월 4일 월요일부터 영국에서 지금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되었고요. 지금 인도, 뭐 아르헨티나 이런 곳에서 추가로 긴급 사용 승인이 나서 백신 접종이 시작될 예정인데 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국내 한 기업에서 이미 위탁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야, 이미 만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위탁 생산 물량을 우리나라에서는 사용 승인이 끝나자마자, 그러니까 긴급 사용 승인을 하게 되면 곧바로 국내에 유통해 가지고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 계획대로라면 한 2월 중순경까지 긴급 사용 승인 절차를 마무리되어서 사용 승인을 한 다음에 국내에서 생산한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유통을 시켜가지고 빠르면 2월 말부터 의료진이나 혹은 요양시설에 있는 고위험군부터 접종을 시작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비행기로 싣고 올 필요도 없는 거네요. 우리나라에서 만들고.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국내에서 생산된 물량으로 국내에서 확보하기로 한 2천만 회 분을 충당하겠다라고 지금 밝혀놓았고 아마 아스트라제네카와 그리고 국내 위탁 생산하고 있는 국내 기업과도 이미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비행기로 건너온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 생산한 백신을 우리가 접종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뭐 파이자 것도 있고 모더나 것도 있고 아스트라제네카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최초로 접종할 백신이 아스트라제네카가 유력하다. 네, 그렇습니다. 유력하다기보다는 거의 아스트라제네카가 확실합니다. 아스트라제네카 제일 빨리 들어오거든요. 네. 그래서 빠르면 2월 초 이제 다른 서류 심사가 있고 그다음에 검증 절차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효과를 내는지 하는 검증 절차가 우리 식약처에서도 검증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빠르면 40일, 늦으면 60일 정도 걸리는 총 과정인데요. 그러니까 서류만 제대로 제출이 된다고 하면 60일 이내에 다 끝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2월 말 3월 초에 아스트라제네카가 첫 번째 백신 접종 대상 백신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이제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셔가지고 한 몇 개월 앞당긴 모더나 백신이 두 번째 접종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더나 백신이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 있는 그 회장하고 그렇습니다. 영상 통화해서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2천만 명분 계약했다는 거. 그렇습니다. 원래는 1,000만 명분이었는데 2배 늘어나서 2천만 명분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들어올 게 파이자. 얀센 백신입니다. 얀센. 얀센은 또 한 번만 맞아도 되는 백신이거든요.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들어올 것으로 생각이 되는 게 화이자 백신입니다. 영하 70도에 보관해야 그렇습니다. 된다는 그래서 거. 우리나라는 순차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얀센, 화이자 순으로 맞을 것 같고 일단 맞게 되면은 올해 겨울 지금 우리가 겨울을 보내면서 겨울이 되니까 실내 생활하면서 확 늘어나지 그러니까 않습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얀센만 빼고 2회를 접종을 해야 되거든요. 오늘 처음 알았네요. 그러니까 2회 접종을 고려하더라도 10월 말 늦어도 11월 말까지는 접종을 다 맞춰서 2차까지. 그렇습니다. 2차까지 다 맞춰서 2차가 접종이 된 상태로 돌아오는 겨울을 맞을 수 있도록 하는 그 시나리오대로 정부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근데 듭니다. 그 백신을 내가 고를 수 있나요? 나는 아스트라제네카 맞고 싶다. 나는 모더나 맞고 싶다. 이게 가능해요? 아마 고를 그렇게 수는 못할 없습니다. 겁니다. 아마 고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 이제 들으시는 애청자분들에게 좀 더 이제 그 좀 반가운 소식을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제 영국에서 이번 주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은 아마 한 달 정도 지나면 그 백신이 어떤 식으로 뭐 부작용이 부작용.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또 백신을 접종을 했을 때 효과 같은 것들이 어느 정도는 데이터상으로 드러날 거예요. 그러면 딱 이제 그 시점이 되면 우리나라에서 승인이 되어가지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도 가능한 게 이제 국내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어쨌든 간에 위탁 생산하는 기업이 있기 때문에 영국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접종 추이라든가 접종 효과가 굉장히 좋다 그러면 진짜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정부가 아스트라제네카와 협상을 해가지고 추가 물량을 확보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3, 4, 5월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을 굉장히 많이 할 수도 있는 가능성도 생깁니다. 예. 그러면은 어쩌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더 백신에 의한 집단 면역의 가능성이 높아지거나 빨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까지도 우리들이 좀 기대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새 떠도는 얘기가 구충제 이버맥틴이 코로나19의 치사율을 최대 80% 정도 낮춘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거 교수님 맞는 얘기입니까? 이거 다 가짜 뉴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근에 많이 보셔서 알지만은 암에도 구충제,
뭐 여기에도 구충제 네. 저기도 구충제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를 하죠. 좋은 거는 개가 다 먹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지어 이런 얘기를 하죠. 뭐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이걸 굳이 빗댄다고 하면은 그 구충제를 먹은 개를 잡아먹어야지. 이런 얘기도 지금 더 돌고 있는 거거든요. 가짜 뉴스죠 전부. 전부 가짜 뉴스입니다. 그리고 예방을 하는 약도 없을 뿐 예방을 하는 거는 백신밖에 없거든요. 네. 그럼 지금 구충제라든지 뭐 이런저런 얘기 심지어는 하이드록시 클로로킨 같은 말라리아 치료제가 어떻다 이런 가짜 뉴스가 떠돌고 있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런 것들은 다 잘못됐고요. 네. 더 확실한 거 제가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정말 효과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 하면은 마스크입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한 것은 마스크이기 때문에 예. 마스크만큼 좋은 거는 없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잘 모르는 부작용 있는 이런 개구충제 그는 개한테 주시고 예. 네. 사람은 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개가 먹는 걸 사람이 먹을 필요는 없어요. 알겠습니다. 마스크 하시라는 말 드려요. 그러니까 간결하게 가짜 뉴스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지금까지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중학교를 거제도에서 제일 좋은 중학교를 나오신 설대우 중앙대 약학과 교수님 말씀이었습니다. 자, 잠시 노래 한 곡 들으시고요. 전할 예. 말씀 듣고 4부에서 뵙겠습니다. 가야금 연주자 서예지 씨하고 대금이 누나 김지연 씨 출연해서 코로나 힐링 콘서트 갖겠습니다. 자, 최진 아나운서를 위해서 김경래 PD가 준비했대요. 이 노래. 뭔데요? 안 듣고 구창모. 싶다. 안 들으면 안 돼요? 구창모의 방황. 방황하지 마세요. 두 시가 됐어요. 19가 왔어요. 싱싱한 19가 왔어요. 여러분의 라디오. 싱싱한 19가 왔어요. 최고의 허리케인 라디오.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코로나 힐링 라이브 콘서트 시작하겠습니다. 김지연 씨의 대금, 서예지 씨의 가야금 연주로 첫 번째 곡 듣겠습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곳. 박수.
네. 김지현 씨 대금, 서혜지 씨 가야금, 바람이 부는 거 잘 들었어요. 최지은 씨 네. 자요 지금? 왜 둘 갖고? 아니 뭘 느꼈냐면 밖에 네. 눈이 왔잖아요. 아, 눈 이 한복판에서 바람을 맞으면서 첫사랑을 기다리는 듯한 그런 느낌. 아, 그 멘트 준비하느라고. 그런 느낌이 딱 들어서 아, 최지은 하나서 사탕 하나 줘야 되겠다. 옛날 생각에 빠지면서 이제 네. 예, 감사합니다. 옛날 애인 생각났어요? 그러니까 첫사랑이 이게 눈 속에서 이렇게 있으면 이제 그 가야금과 함께 오는 알겠습니다.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요. 감사합니다. 예. 2021 신축년 첫 코로나 힐링 콘서트 감상을 하셨는데 두 분 인사 좀 해주세요. 저부터 할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버 대금 부는 유튜버 대금이 누나입니다. 네. 김지현 씨 그리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가야금 예지입니다. 예. 네. 두 두 분 분 다 한 번씩 다 출연하셨는데 워낙 그 출연자들 연주를 잘해주셔가지고 청취자분들께서 앙콜 초청을 좀 해달라. 그러니까요. 그래서 두 분을 좀 다시 모시게 됐는데. 예. 근데 그나저나 최지은 씨. 네. 여기 조금 전에 앉아 계시던 설대우 교수하고 강양구 기자는 어디 갔어요? 집에 끝나고 갔어요? 귀양 가셨어요. 귀양 갔어요? 저 옆에로. 아 저기 앉아 계시구나. 네, 저 옆에로 가셨습니다. 옆에 스튜디오로. 아, 어떡하지? 네. 잘 괜찮으시죠? 예, 네. 밀집도를 줄이기 위해서 네, 옆 그렇습니다. 스튜디오로 옮겨왔습니다. 설 교수님하고 저 강 기자 앉으면 전부 이 스튜디오에 6명이나 있기 아. 때문에 5인 이상 금지라 예. 저희가 이런 그러면- 특단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게 예를 들면 대금하고 피아노 이게 안 대검이 맞잖아요. 아니고 대금이에요. 예, 대금하고 피아노 이게 안 맞잖아요. 그런데 대금하고 지금 저 뭐죠? 가야금. 가야금. 너무 잘 어울려요 이게. 그리고 특히 이 뭐 청취자처럼 들으니까 너무 이게 잘 맞아서 또 그쪽에 스튜디오 안에서 듣는 거하고는 또 다른 느낌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설대우 교수님의 대검과 가야검 연주 평을 좀 들어봤고 강양구 기자도 좀 얘기 좀 해보세요. 아 그런데 지금 이 헤드폰을 끼고 있으니까 아마 청취자들 듣는 거랑 똑같은 환경에서 우리들이 듣는 거라고 생각이 그렇죠, 되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현장에서 들으면은 예를 들어서 대금 불 때 숨소리 같은 게 들리지가 않아요. 아,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 이제 청취자 입장이 되어가지고 들으니까는 딱 그 대금 보실 때 숨소리 같은 게 중간에 호흡하시는 소리 같은 것도 그대로 들려가지고 굉장히 또 색다른 또 맛이네요. 숨소리가 어떻게 들리던가요? 과학적으로 1분에 몇 회 호흡해야 되죠? 이 사람이? 간결하게 하시죠. 아니 문자가 많이 왔어요. 김진환 씨도 코로나19가 물리칠 바람 소리죠. 와, 그렇습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곳에 이렇게 연주로 들으니 좋네요. 2052번님 설경에 어울리는 환상적인 연주입니다. 귀 호강하고 있어요. 라고 주셨습니다. 저는 가끔 뭐 국악 TV나 네. 국악 한마당 KBS에서 그런 거 할 때 보면 우리 민 악기가 이제 합주하는 걸 보는데 실제로 가야금과 대금 연주가 같이 듣는 거 현장에서 배우는 거는 처음이에요. 두 분 어떻게 연습을 하고 오신 거예요? 네, 한번 네. 만나서 연습했습니다. 언제 하셨어요 연습을? 언제 했는지는 비밀이고요. 네. 아, 오늘 오기 직전에 하셨구나.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아니고. 딱 한 번 하셨어요 그러면? 네, 한 번 했어요. 네. 오랜 시간. 알겠습니다. 두 분이 서로 원래 아는 사이셨어요? 저희 유튜브로 통해서 네. 콜라보 한 번 하고 나서부터 알게 된 사이예요. 아, 그래요? 유튜브로 통해서 이제 간접적으로 알다가 두 분이 콜라보를 한번 하셨다? 네. 그러니까 저랑 이제 가야금 예지랑 좀 컨셉이 비슷해가지고 네. 우리 네. 콜라보를 한번 하자 해서 작업을 했는데 예지 씨가 성격이 되게 밝고 쾌활해요. 네. 그래서 부침성이 좋고 그래갖고 저는 되게 낯을 가리거든요. 예. 그래서 예지 씨랑 많이 친해져가지고 그 이후로 작업을 많이 했죠. 그러면 서로- 누가 언니고 동생? 누나가 언니예요. 누나가 언니. 대금 누나가 언니. 누나가 언니. 둘 다 유튜브를 하시니까 네. 상대 채널에 대한 어떤 뭐랄까 경계심 이런 거 없으세요? 혹시? 절대 없어요. 아, 진짜로? 저희가 팬분들이 사실 거의 이게 공유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 그렇구나. 콜라보 할 때 무슨 뭐 마찰 같은 건 없다고 그랬죠? 네. 네, 이게 악기가 특성상 다르니까 네. 가야금은 이제 반주도 되고 이렇게 하는데 대금은 이제 멜로디 악기로 많이 사용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마찰할 일이 전혀 없었던 것 그렇구나. 같아요. 네. 제가 가야금 연주하는 거 보니까 피아노 연주하고 방법은 비슷한 거 아니에요? 왼손으로
저기 화음 넣고 네네네 오른손으로 맞아요 멜로디하고. 맞아요. 네 어. 그렇게 해서 하는. 근데 피아노보다도 훨씬 어려울 것 같아 제가 보니까. 이게 다른 거를 듣게 되면 네. 다른 음이 그러니까, 나오니까. 네. 예. 예를 들면 뭐 설명해 주실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예. 만약에 제가 떨리거나 다른 줄을 뜯다녀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음이 다르게 돼버리니까. 예. 뭔지 알아요, 최기인 씨? 음이 다르잖아요. 그쵸 이제. 네. 이거 불협화- 예술가들만 이해할 수 있는 건데. 아니 저도 그 정도는 알아요. 근데 그래요? 두 분이 뭐 마찰 없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우리 설 교수랑 강 기자도 두 분이 콜라보를 하는데 마찰은 없어요, 두 분은? 설 교수랑 강 아, 기자님. 저희들은 전혀 없죠. 네, 전혀 없어. 제가 다 맞춰드리거든요. 거기다가 제가 되게 까다로워서 마찰이 있네. 제가 전문가 2명 이런 출연 제가 안 하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는데 제가 전문가 2명 하는 유일한 출연자가 우리 강 기자님이에요. 아, 네. 그렇구나. 네, 감사합니다. 그럴 정도로 아주 실력이 뛰어나서 저도 아주 행복합니다. 역시 뭐 설 교수님이 거제도에서 제일 좋은 중학교 나오셔가지고 네. 다르신 것 같아요. 예. 예. 자, 그럼 한 곡 더 들어볼 텐데 어떤 노래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노래였죠? 어떤 노래? 홀로아리. 홀로아리라. 자, 홀로 아리랑 김지연, 잠깐- 서혜지 연주 듣겠습니다. 네, 박수. 잠깐 조율 좀. 아, 그러세요. 아, 네. 예. 가야금 조율할 시간. 크게 하세요, 조율. 네, 마음 청취자분들도 편하게 하세요. 들으시게. 자신 있게. 그렇지, 그렇지. 자신 있게. 아니 근데 조금 전에 연주를 했는데 조율을 또 해요? 아 이게 조가 조가 바뀌어요. 바뀌어서. 아. 그 힘이 세면 그게 탄력되면 바뀌는 건가요? 근데 그것도 그렇고 이제 조표 편성이 이제 곡마다 플랫이 다 몇 개 달라서. 들어있는. 장조에서 붙어있는 단조 뭐 네네, 이렇게 바뀐다는 그럴 수- 거예요? 네, 샵이 그렇구나. 생기고 플랫이 생기고 이제 지금 모든 곡마다. 그러면은 홀로아리랑은 가야금으로는 뭐 샵으로 들어가요? 플랫으로 3개. 플랫 3개로? 네. 뭔가 알아들으세요? 시람이? 네, 심이라. 심이라? 네, 맞으셨어요. 어. 네. 제가 요즘 피아노 연습하는 마이웨이가 아, 심이라예요? 예, 심이라. 아, 네, 그 3개. 그거 플랫 3개 들어가거든. 네, 네. 아까 그 거는 흑건을 플랫. 많이 쳐야 돼요. 여기도 흑건이 있어요? 가야금도? 그건 없습니다. 알겠어요. 간결하게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알았어요. 예술가들끼리 얘기하는 거라. 자, 듣겠습니다. 김지연, 서혜지 씨 연주 홀로아리랑.
홀로아리랑 잘 들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최지은 아나운서 무슨 생각이 떠올랐어요? 별 생각이 안 들었는데. 아까 첫 곡 듣고 옛날 애인 생각난다 그러더니 지금은 아무 생각이 안 났어요? 네, 별로 생각이 안 나요. 저는 홀로아리랑 하면은 대표적으로 우리 독도를 그렇죠. 상징하잖아요. 네. 네. 뭐 이 정도 멘트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자 소개하겠습니다. 네. 테스 형님, 홀로아리랑이 슬픈 곡인데 전혀 슬퍼 보이지가 않게 들리네요. 소리가 너무 청명해서 또 다른 느낌으로 들린다고 주셨고, 김재학님이 야 청아한 가야금 소리, 한이 가슴을 삼키는 대금 소리라고 주셨어요. 한이 가슴을 삼키는 소리는 어떤 소리일까요? 저기 서재욱 교수님. 예. 한이 가슴을 삼키는 소리는 어떤 소리예요? 아 이렇게 어려운 걸 저한테 물어보시면 어떡해요. 아니 거제도에서 제일 좋은 중학교 나오셨는데. 네? 아 표현해 주실 수 있으세요? 뭐 사투리나 뭐 이런 걸로 아, 목소리로 제가- 한이 가슴을 삼키는 소리. 아 제가 다 알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호교님은 대금이 눈학교 레슨 받는 제가 진짜 복 받은 사람이네요. 연주 들을 때마다 느낍니다.라고. 네. 이분 혹시 수강생이세요? 네. 제자인가 보다. 네, 네. 제가 이제 온라인 강의 런칭했을 때 온라인 강의를 들으시다가 예. 그 다음에 이제 오프라인까지 직접 오셔가지고 오. 배우시고 굉장히 열정이 넘치시는 좋습니다. 예. 분이십니다. 기왕에 선생님들이신 저기 해요? 레슨 같은 거 하세요? 아 저도 네 레슨 하고 서혜지 씨도? 있습니다. 네네네. 예. 그러면 유튜브 짤막하게 홍보 좀 짧게 한번 해주세요. 아, 수강생 모집? 보시라고. 예. 아, 해도 되나요? 예. 네, 대금이 누나 유튜브 영상을 찾아보시면요. 영상 하단의 설명란에 보시면 이제 대금과 교재 레슨 문의에 대한 링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카카오톡 채널 대금이 누나를 검색하셔서요. 서혜지 레슨 씨는? 교재 문의 주시면 됩니다. 예? 아 저는 따로 그렇게 아직 완성이 된 건 없지만 네 그 인별그램에 예. DM을 주시면 가야금 예지입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회당 얼마예요? 아, 네? 여보세요. 중요하잖아요. 회당 얼마인지가. 아 그거 눌러봐야지. 그래요? 그렇지. 예. 링크를 눌러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장태수님, 베트남에서도 보는데 느낌이 좋네요. 잘 보고 유튜브로 있습니다. 보고 계시구나 베트남에서. 네. 베트남 지금 날씨 어때요? 네, 좀 문자로 좀 보내주세요. 연결되신 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문자만 예. 보내신 분이. 근데 저번에 그 한번 나오셨을 때 네. 저희 제작진이 저한테 뉴스 링크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하고 봤더니 일본의 한 포털 사이트에 허리케인 라디오 기사가 나면서 그때 우리 대금이 누나가 출연한 그 기사가 일본어로 나 있는 거예요. 네네. 그랬어요? 이거 왜 어떤 일인가? 그 일본의 한류 한국 이제 뭐 케이팝이나 드라마, 영화 같은 걸 소개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이트에 대금이 누나로 좀 이렇게 기사가 몇 개 올라갔었는데 그때 허리케인 라디오에 나온 게 이제 보도 자료로 나갔었죠. 야후 일본 재팬에도 네. 나오고 와우 코리아라는 사이트에도 와우다 정말. 어떻게 몰랐네 그거. 본인이 그걸 보도자료 만들어서 돌린 건 아니에요? 그건- 제가 돌린 건 아니고 네. 이제 그쪽에서 연결되신 분이 이렇게 내주신 거였어요. 거기 허리케인 라디오도 들어가 있어요? 있어요. 일본어로? 네, 저희 그때 같이 찍은 사진이 이렇게 저 같이. 밖에서 찍은 사진? 네, 저 TBS 로고 앞에. 네네네. 아니, 그거 못 그러면 저 보셨어요? 설대 교수님하고 네. 강양구지도 나왔겠네. 네. 그러면? 다 있었어요. 최지은 아나운서도 나왔고. 그럼요. 예. 그랬구나. 그 설 교수님이랑 강 기자님 이거 아셨어요? 일본 야후에 그 기사 사진 실린 거? 네, 우리도 확인했습니다. 오. 네, 영광이었습니다. 일본에서 그거 직접 보고 연락 온 지인은 없어요? 없습니다. 자, 세 번째 먼저 들어볼까요? 그러면은 네. 어떤 곡을 이번에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번 곡은 그 미스트로 그 송가인님이 처음으로 앨범 내신 엄마 아리랑이라는 곡인데요. 네. 이 곡은 국악기로 많은 그 반주가 되어 있어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오. 들어서 네.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정말 기대하면서 잘 듣겠습니다. 박수. 조용해. 이번에는 뭐 다시 장조로 가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번엔 플랫 5개로 갑니다. 시미라레 솔도파? 시미라레 솔까? 시미라레 네, 네. 솔. 솔까지. 0347번님이 가야금 음률에 눈물이 핑 돕니다. 감성을 아니 올리고 근데 있네요. 조를 뭘로 이렇게 뭘 돌리고 계시네? 아, 이건 안족이라는 것인데 네. 것인데 네 안족이라고 하는 것인데 안족이 네, 안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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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러기 발처럼 생겼다고 아 해가지고 기러기 안자 써서. 네 근데 이걸로 이제 조율을 하면
밑으로 내리면 음이 내려가고 올리면 음이 그렇게 올라가는 하는 그런 거구나. 역할입니다. 아니 이제 또 피아노에 의해서 저거 배우시려고 그러는 아이 거예요 지금? 못해요. 피아노 배우기도 힘든데. 예, 그냥 돈 내고 레슨을 한번 받으시는. 자, 안족 조율 다 끝나셨어요? 네. 자, 그러면 연주 듣겠습니다. 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곡이 엄마 뭐라고? 아리랑 엄마 아리랑. 엄마 아리랑. 최고의 대금과 가야금 연주자 두 분의 진짜 환상적인 연주로 들었습니다. 엄마 아리랑. 야 정말 잘 들었어요. 근데 예. 대금이 누나는 대금 연주하실 때 이렇게 고개를 항상 이렇게 흔드시면서 바이브레이션 하는 네, 거예요? 바이브레이션이 그러니까 악기가 크다 보니까 좀 몸을 사용해서 바이브레이션을 넣어서
네. 조금 있으면 헤드뱅잉 할 것 같아. 이제. 그 마치 한 보름달 뜬 심산 계곡에 거기에 계곡물이 흐를 때 네. 거기에서 막 울려 퍼지는 물소리 같다는 생각도 들고. 괜찮았어요? 아유, 좋았습니다. 아니 옆방에 계신 설 교수님 예. 혹시 우시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되게 슬펐거든요. 네. 근데 뒤로 갈수록 굉장히 흥겨워지고 경쾌해지면서 상당히 색다른 그런 음악이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 생각 좀 나시고 그랬겠어요. 처음에는 어머니 길이 좀 가까워져서 눈물이 울컥 날라고 했는데 예. 굉장히 좋은 곡이네요. 예. 예. 그러시구나. 길이 언젠데요? 음력 1월 11일이니까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렇네요. 그러면 다음 달이네요. 그렇습니다. 설 끝나고 나서. 예, 예. 그럼 뭐 다 거의 다 가는데 음성 편지 한 통 써보세요. 어머니한테 음악 깔아드릴게요. 시작해 보세요. 저희 어머니가 2002년도에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꽤 되셨습니다. 거의 이제 19년 가까이 돼가는 거죠. 어머니 제 잘 있습니다. 아무튼 뭐 저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곧 가서 뵐 것 같은데 그때까지 잘 계십시오. 여보세요. 아니 저보다도 한참 어리시면서 무슨 나이가 있다고. 정말 투머치 토커세요 진짜. 기회를 드리면 한 번도 마다하지 않고 옳다구나 하고 그 기회를 잡고 계신 사실 저 설 옆에서 교수님. 약간 부끄러워요. 죄송합니다. 한 청취자분이 오메 송가인 씨까지 나왔으면 금상첨화였을 텐데요. 저기요. 라고. 청취자 여러분 지금 문자 읽어드렸잖아요. 네. 최진 씨가 조만간요 송가인 씨 한 번 더 오. 실현하기로 지금 김경래 PD하고 김현우 PD가 지금 스케줄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청취율 조사입니다. 예. 두 분도 혹시 저 청취율 조사 기간 전화 오면은 뭐 자꾸 들으세요? 뭐 자주 들으세요? 뭐 어떤 프로 좋아하세요? 전화 왔어. 그럼 뭐라고 그러실 거예요? 김지현 씨. 최고의 허리케인 라디오요. 그렇지. 사탕. 그다음에 서혜지 씨한테도 전화 왔어. 당연히 최고의 허리케인 다지.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아주 이 힐링 콘서트 두 분이 이제 두 번째 나와서 합동으로 연주해 주신 거 정말 환상적인 연주 잘 들었고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힐링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분 짤막하게 청취자분께 인사 좀 해주세요. 네, 이렇게 또 두 번째로 찾아뵙게 돼서 너무 반가웠고요. 첫 번째보다 이번이 더 가요금 예지 씨랑 나와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 예. 저도 마찬가지로 저번에도 너무 잘 맞아주셨는데 대금이 누나 함께해서 오늘 더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서울대 교수님, 강양 기자, 또 최지현 아나운서도 고맙고요. 네. 네, 자, 감사합니다. 전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은 내일 해가 뜹니다. 걸음! 이만.